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하루아침에 가치가 빵원이 되는, 즉 원금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이 휴지가 되는 최대의 리스크는 바로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 어떤 상장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자, 최대 주주 변경, 임시 주총, 경영진 바뀌고 회사 상호 변경되고 사업 목적 추가하고 유증 BWCB 발행하고 타법인 지분 취득하고 횡령 배임에다가 CBBW 전환 청구 다가오면 주가 살짝 띄워가지고 물량 받고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또 감자하고 또 삼자 배정 또 최대 주주 변경 또 임시 주총 또 경영진 바뀌고 회사 상호 변경되고 또 사업 목적 추가되고 또 유증 CBBW 무한 반복. 감자가 무엇이냐? 고황작물이 아니고요. 증자, 주식수를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는데 그 반대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보통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또 심하면 상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감자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자 뒤에는 회사의 주인이 새로 바뀌는 대주주 변경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사업 목적 추가해가지고 벼랑간에 지게차 만드는 회사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한 다고 하고 타법인 출자 취득을 합니다. 지분 취득한 다음에 거기로 돈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CBBW 전환 물량 또 받아내고 거의 세력주의 태극 일장, 이 품새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주주하고 경영진의 사업 목적 추가, 신사업이죠. 그 다음에 타법인 출자 및 지분 취득 이겁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펄이라고 해요. 진주죠, 진주. 그런데 이들의 그 목적은 오로지 종이장사, 즉 뭔가를 그냥 계속 찍어내가지고 돈을 돌리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빈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쉘 가격은 30억에서 100억 정도 보통 합니다. 대부분은 한 2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이고 여기다가 관리 종목은 한 20억 원대 정도면 회사를 살 수가 있어요. 코스닥에 주로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한 그 선수들의 횡령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타법인 출자 취득. 예를 들면 이희팔이라는 사람이 20억 정도 조달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까 얘기한 빈 껍데기 상장사, 즉 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대주주하고 딜을 한 다음에 결국 50억 원의 회사를 인수해요. 그리고 이희팔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억을 빌려오는데 담보는 바로 인수 후에 생기는 경영권과 지분, 즉 주식입니다. 또한 명동의 사채업자는 반드시 그 요구사항에 감자와 증자를 넣어야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이희팔은 기존 대주주에게 감자를 요구하고 대주주는 감자한 다음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그럼 이걸 물려받은 이희팔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빌린 30억에 대한 이자를 일단 내야 되는데 보통 사채 이자가 월 20%에서 30%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럼 주가를 띄워서 주식담보대출을 풀로 땡겨야 이자를 내잖아요. 만약에 이자를 기한 내에 못 갚으면은 채권자는 바로 그냥 담보 물량을 반대 매매로 장내에 팔아버리는데 이런 게 그런 경우죠. 어느 날 갑자기 매도 물량이 몇백만 주 막 쌓여 있어요. 막. 그래서 한 3일 연속으로 하한가 받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거래소에서는 항상 이럴 때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이렇게 공시를 띄우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항상 확정된 사항 없음 혹은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로 답을 합니다. 아무튼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딜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이 이희팔 씨는 자기 돈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대충 끌어모은 20억을 들여가지고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적게는 한 50억 맥시멈으로는 200억 정도를 땡깁니다. 그럼 그 상장사 즉 쉘은 연초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나오면서 거래 정지나 상폐의 수순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회사 하나가 이제 맛이 가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상폐는 피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하인리히의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바로 잦은 경영권 변동, 그리고 원래 본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신사업 추진 혹은 최대주주 변경에 최대주주로 등장한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이렇게입니다. 어쨌든 듣고 보면은 누가 봐도 수상하다는 느낌이 단번에 드는 세 가지인데 이 또 주식시장에서 개미꼬시기 내지는 주가 부양에 가장 흔한 재료로 쓰이는 게 또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업의 차트를 보잖아요. 어떤 급등주, 라이징 스타 막 이런 종목의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은 지금보다 회사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몇십억의 목돈을 넣고 회사를 인수하는 거 아닐까? 자, 그리고 최대주주 이름이 대부분 무슨 홀딩스, 무슨 파트너스, 뭐뭐 베스트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신비주의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네이버 종목 토론방이나 아니면 뭐 시중에 주식 전문가 내지는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을 흘리는데, 이번에 새로운 대주주 그 회사가 사실은 뭐 예전 군사정권 때 하나회 자금이라더라, 뭐 통일교 문선명 씨 며느리의 비자금이다, 혹은 뭐 이스라엘 벤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심지어 저는 이것도 들어봤어요. 사담 후세인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비자금이 있는데 그걸 그 IS 후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보통 코스닥 종목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한 1,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400개 정도만 원래 자기들 본업으로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종이 장사입니다. 무슨 펄프 재질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맨날 회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때리고 CBBW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가끔 동물적 감각으로 보면은 여기 대주주가 지금 명동 사채 이자에 쫓겨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주가 띄워야만 살 수 있다,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직관적으로 딱 찍어내가지고 세력의 등에 올라탄 다음에 큰 거 한 방을 노리든가, 아니면 그냥 입맛만 다시고 구경만 하는 걸로 만족을 하든가,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라는 말은 얼핏 듣기에 되게 큰 횡재를 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되게 막 부러워할 만한 상황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의 뜻을 보면은 이제는 내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